여러분 안녕하세요. 등교 날짜가 정해졌죠? 언제입니까? 맞아요. 우리 4학년은 5월 27일 수요일입니다. 등교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뭔가를 열심히 할 때 시간이 더 빨리 가거든요.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질문을 한 개 해볼게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착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쓸게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날까, 착하게 태어날까,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나쁠까, 악할까? 여러분 어느 쪽 말이 맞다고 생각하나요? 잠시 멈추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나름대로 다들 생각해 봤을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질문은 우리 몇천 년 전부터 사람들이 고민해온 문제예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도 많은 의견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이 선하다,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악하다, 이런 주장하는 두 입장 모두 한 목소리를 낼 때가 있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선하든 악하든 분명한 거는 사람이 예절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선하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예절을 배우면 더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했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예절을 배워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두 입장 모두 강조하는 게 뭡니까? 맞아요. 바로 예절입니다. 예절. 이번 2단원 제목이 공손하고 다정하게인데, 우리가 공손하다라는 말은 언제 씁니까? 맞아요. 여러분이 어른에게, 또 선생님이 더 어른에게 이렇게 했을 때, 두 손으로 이렇게 막 뭔가를 두 손으로 이렇게 주고 했을 때, 너 참 공손하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다정하다고 얘기할 때는 이제 어른들이 여러분들을 대할 때 따뜻하고 다정하게 대하는 걸 이야기하죠. 이 글자를 다 줄이면 예절이라고 해요. 자, 오늘은 이 예절에 대해서 예절의 의미, 예절의 중요성, 예절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되나, 예절을 지켜야 될 상황은 어떤 상황에 있나, 상황에 따라서 예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나,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절의 의미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절. 예절은 예의라는 글자와 범절이라는 글자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예절이 되는 거예요. 이 예의란 말은 존경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말이나 행동을 의미하는 거고, 범절이라는 것은 어떤 일의 질서, 절차, 순서 이런 걸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이제 서로 존중하면서 함께 살아갈 때 필요한 몸이나 마음가짐, 행동가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예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혼자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절대 혼자 살 수 없죠. 절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돼요. 관계를 맺고 살게 됩니다. 이 관계는 좋은 관계도 있고 나쁜 관계도 있겠죠. 사람은 누구나 좋은 관계도 있고 나쁜 관계도 있어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이 좋은 관계에 한번 집중해 봅시다. 좋은 관계. 좋은 관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친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랑 잘 지내는 친구. 이 좋은 관계를 한번 떠올려 볼 때는 서로 이렇게 존중과 배려의 말과 행동을 할 때 좋은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절의 의미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서로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몸가짐이나 마음가짐을 의미하는 거고, 그것은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예절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상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선생님이 영상 안에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예절의 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의 힘이라는 영상입니다. 우리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인사와 친절한 행동에 관한 실험을 해봤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이 인사를 건넨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과연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아보는 실험이다. 제작진이 내리면서 쓰레기를 쏟았을 때 학생들은 과연 어떻게 행동할까? 실험 참가자들에게는 시간이 없어 서둘러야 한다고 알려둔 상태다. 먼저 인사를 건네지 않은 참가자들은 12명 중 3명만이 쏟아진 쓰레기를 줍는 걸 도와줬다. 그런데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건넨 경우 12명 중 9명, 놀랍게도 75%가 도와줬다. 인사하며 안면을 트는 효과가 의외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는 밀집 지역의 도시사회를 하게 되면서 인간의 공격성은 더욱 높아졌죠. 그런데 이렇게 평소에 인사를 나누는 것을 하게 되면은 미래에 생길 어떤 공격성이 유발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좀 더 예방을 할 수 있고 조정해주는 그러한 효과를 가집니다. 자, 인사가 정말 대단하죠. 인사의 힘이. 인사를 할 때, 인사를 하지 않을 때 옆에 사람이 도움을 주는 횟수가 많이 달랐어요. 인사를 한 경우가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았죠. 맞죠? 그래서 인사를 잘하는 사람은 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인사를 하는 걸 보고 예절의 중요성을 느끼는 건데, 이 인사 영상에서 보면 예절을 지키면서 도움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근데 이 도움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바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죠. 이게 아까 인사에서부터 출발했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존중과 배려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다. 그래서 예절은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행복을 만드는 높임말입니다.
아주 특별하네요. 모둠 활동을 할 때 아이들끼리 높임말을 쓰네요. 이 친구들이 왜 높임말을 쓰자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높임말을 썼을까요? 맞습니다. 높임말을 쓰면서 이제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키워보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는데, 아마 실제로 이렇게 높임말을 쓰다 보면은 이렇게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존중과 배려의 마음이 생긴다. 무엇으로? 높임말이다. 높임말로 존중과 배려의 마음. 그래서 요즘 많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이제 높임말을 쓰려고 노력을 해요. 이제 높임말을 쓰다 보면은 이제 어린 학생들을 더 이렇게 존중하고 배려하려는 마음가짐도 생기거든요. 그러면 반 분위기도 훨씬 좋아지겠죠. 이 공통점이 뭡니까? 예절의 중요성. 맞아요.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마음뿐만 아니라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게 된다.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게 된다. 그래서 예절은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대상. 누구에게 예절을 지켜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예절을 지키는 방법도 달라져요. 이 단원 제목에서도 알 수 있죠. 공손하다, 다정하다. 어른에게 공손해야 되고 친구에게 또는 동생에게 다정해야 된다. 그래서 어른하고 동생한테 혹은 친구한테 대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예절은 나이 어린 사람만 지켜야 되는 건가?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어른들도 같이 지켜야 돼요. 아이들도 같이 지켜야 되고, 어른과 아이 서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또 아이와 아이끼리도, 학생과 학생들끼리도 서로 지켜야 되는 거고, 한쪽만 계속해서 예절을 지키고 넌 애를 지켜라, 너는 나보다 어리니까 예절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친해지기 싫죠.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많이 싸우잖아요. 나는 이렇게 막 친구한테 예절 바르게 막 이야기하고 대하려고 하는데 그 친구는 나한테 안 그래. 그러면 그 친구는 나한테 다정하지 않아. 그러면 나는 어떤 기분이 들어요? 저 친구랑은 멀리 해야겠다. 좀 친해지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그래서 예절은 서로 지키는 겁니다. 서로. 모두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만 되면 세상이 참 아름다울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 어른들한테 공손하게 예절을 갖추어 대하는지, 여러분 주변 어른들은 여러분에게 다정하게 예절을 갖추어서 대하는지, 여러분은 친구들과 동생들에게 다정하게 예절을 갖추어서 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예절을 지켜야 될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예절을 지켜야 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집에서 지켜야 될 예절, 학교에서 지켜야 될 예절, 버스 안에서 지켜야 될 예절, 인터넷상에서 지켜야 될 예절, 그 다음에 뭐 노래방에서 지켜야 될 예절. 이런 예절이 다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요. 내가 있는 장소, 때와 장소에 따라서 변합니다. 한번 예를 하나씩만 들어볼게요. 이거 하나만 들어볼게요. 두 개만 들어볼게요. 노래방에서 지켜야 될 예절 뭡니까? 여러분 노래방 가봤어요? 노래방에서 지켜야 될 예절은
다른 사람이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너무 듣기가 힘들어. 그러면 어떤 친구는 그걸 꺼버립니다. 그러면 부르고 있던 사람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 친구, 상대방이 노래를 못 부르더라도 열심히 부르고 있으면 이제 끝까지 들어주는 게 예절이죠. 중간에 끄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 따라서 예절이 다른 겁니다. 그 다음 인터넷 예절. 인터넷상에서 여러분 댓글 많이 달죠? 선생님이 그 수업하는데 댓글을 많이 달고 있는 학생들이 있던데, 뭐, 좋은 댓글도 있고, 선생님한테 좋은 댓글도 있고, 뭐, 좀 선생님이, 상처받은 댓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아직 학생이고, 배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은, 여러분이 선생님한테 예절을 안 지키더라도 선생님은 여러분한테 예절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예절 잘 지키세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예절이 다르다, 지켜야 될 예절이 다르다, 이런 것들입니다. 뭐 버스 안에서도 뭐 다리를 쩍 벌리고 앉는다던가 이런 건 예절이 아니죠. 다리를 딱 옆에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오므리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예절을 지켜야 되는 예절이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코로나. 야, 이 예절은 진짜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 이번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예절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예절이 많이 바뀌었어. 어떤 예절이 바뀌었냐면, 여러분, 그 코로나 오기 전에는 우리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거나 하면 껴안거나 이렇게 악수를 하거나 막 반가워서 하이파이브를 하거나 이렇게 했죠.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악수 안 합니다. 어른들끼리 만나도. 뭐 합니까? 주먹으로 이렇게 탁 치잖아요. 주먹으로. 서로 반갑다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예의가 아니게 됐어요. 여러분 등교를 하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등교를 하게 된 순간부터 집에 갈 때까지 여러분은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그게 예절입니다.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코로나 전에는. 이 예절이 상황에 따라서 막 변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 맞는 상황에 따라서 예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예절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예절의 의미, 예절의 중요성, 예절의 또 지켜야 될 대상, 지켜야 될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특히 이 예절은 이제 말과 행동, 표정에서 많이 들어가요. 말과 행동, 내 표정에서 정말 많이 드러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줘요.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 표정은 내 자신이에요. 근데 지켜야 할 예절이 엄청나게 많죠. 우리는 이걸 이제 평생 동안 이제 서로에게 지켜야 될 예절을 공부하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 하다 보면 처음엔 힘들지만 나중에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말과 행동과 표정이 예절에 맞게, 상황에 맞게 예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몸과 마음가짐을 갖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좋은 관계가 많이 생기겠죠. 좋은 관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저 과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게요. 자, 예절의 중요성 알기. 예절의 뜻을 적어 봅시다. 예절의 뜻은 여기 보면 있겠죠? 하고 책에도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예절의 힘, 중요성에 대해서 적어 봅시다. 요 세 가지 질문에 한번 답해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예절의 중요성, 예절이 왜 중요한지 한번 적어 보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요거는 예절을 지켜야 될 대상과 상황에 따라서 알맞은 예절을 쓰는 거예요. 한번 1번만 해볼게요. 친구가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야, 니 왜 거기 서 있는데? 니 때문에 내가 어깨 아프잖아. 넘어진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쁜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좋은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자, 다시 좋은 관계가 되려면 이 상황과 대상에 맞게 좋은 관계를 이루려면 내가 어떤 예절을 지켜야 될지 한번 적어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